만약에 자기 사업이라면 자기가 5년 동안에 사업을 하는데 빚을 어마어마하게 늘여놓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망을 가도 그 빚은 자기를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빚이 엄청나게 늘여놓고는 어디 가서 다리 뻗고 살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깜빵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가리 정권이 지난 정권들한테서 빚을 660조를 물러받았는데 여태 이제 대한민국의 정권마다 예산을 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 빚이요 1000조가 되어버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22년에 문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5월달에요. 그때 1070조 3천억의 빚을 지금 남겨놓고 떠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의 국가 채무가 85조 4천억, 노무현 때 165조 8천억, 이명박 때 180조 8천억, 박근혜 때 170조 4천억인데 문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410조 천억을 늘려놓아서 다른 정권들 두 개 좀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지금 빚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9년보다도 이 문가리의 빚이 60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합친 것보다도 60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을 올해 518조인가 그랬죠. 내년도 예산을 555조 8천억으로 한답니다. 올해 벌써 3차까지 추경을 59조를 했죠. 지금 4차 추경도 2차 재난지원금 준다고 예정해놓고 있잖아요. 올 연말까지 추경을 몇 번 더 할지 모릅니다. 근데 내년에 이렇게 555조 8천억을 해놓고 또 추경을 몇 번 하겠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내년에는 추경이 매달 할지도 몰라요. 내년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110조 정도 된다. 내년 한 해의 예산 중에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110조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110조를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차 채무까지 다 더하게 되면 예산 채무뿐만 아니라 1년 사이에 140조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으로 내년 연말에 945조인데 그런데 내년에 추경 몇 번 하면 내년에 1000조를 넘길 거다. 그래서 지금 1070조를 물려준다는 것도 현재 계산이지 실제로 더 빚을 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660조로 시작해서 1070조로 끝내니까 5년간에 410조를 쌓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이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유럽연합이 기준으로 삼는 마이너스 3%의 2배인 마이너스 5.4% 수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거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39.8에서 내년에 46.7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이제 물러날 때는 50 몇 프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고 착한 부채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활력 회복 이렇게 코로나 핑계로 잘 됐다고 경제적으로 빚을 내서 그냥 막 뿌려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국가 채무만 증가시켰지 적자 재정이 개선되고 그래서 경제 성장하는 선순환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해 본예산 470조에 7조가량 추경을 대했지만은 성장이 2%, OECD에 보고된 걸로는 1.2%, 국민 앞에 2%라고 사기쳤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순수하게 쓴 게 547조인데
현재까지입니다. IMF 이후에 최초로 마이너스 3% 정도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5.4, 국가 채무가 한 해에 지금 140조가 늘어나 정말 대단한 지금 정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 정권이 160조를 들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니 어쩌니 하면서 2025년까지요.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뉴딜이 디지털 뉴딜이고 그린 뉴딜입니다. 자, 뉴딜이라는 것은 코로나로 지금 일자리가 사라졌으니까 일자리가 사라진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로 한마디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기술력이 고도화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노동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주로 사라지지, 기술력이 있고 학력이 아주 높은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겠어요? 원래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술력이 낮은 사람부터 몸으로 때우고 사는 사람부터 일자리를 상실해 가지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택배를 뛴다고 난리고 또 중소기업에 일하는 비정규직들부터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형 뉴딜을 어떤 뉴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기술이 없고 몸으로 때우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수입이 돌아가고 국가는 나름대로 GDP 성장에 제일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형 뉴딜이라는 거 지난 7월 14일 날 확정 발표해서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져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 총 160조를 투자하는데 그 중에 114조가 국비다. 나머지 지금 46조가 이 은행 등에다가 지금 돈 내놔라고 은행이 거기에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걸 펀드 등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펀드가 뭔가 하면 원금 보장해주고 3% 보장해주겠다 하다가 그 돈 벌라고 사모펀드 하다가 돈 날린 사람 수두룩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결국 은행들이 나중에 적자난 거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다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원래 뉴딜이라는 거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의 기미가 보이던 1929년부터 이 미국이 극심한 경제 침체에 빠지자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뉴딜의 핵심은 이 테네시강 뉴욕 이 종합개발계획 같은 TVA 정책 등 후보강 후보댐을 만들고 후보댐.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 영화를 보면 엄청난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강에 각종 관계 시설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불법한 일을 공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다 받아갔어요. 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뉴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뭉가리의 뉴딜은 좀 희한한 뉴딜이에요. 원래 뉴딜이라는 거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낮은 형의 일자리예요. 그런데 뭉가리는 2025년까지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일부 사회 안정망 강화라는 형식적인 걸 넣어놨지만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거는 그냥 불과 약간의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걸 뉴딜에 쓱 포함시켜서 물타기 한 다음에 대다수인 디지털 그린 뉴딜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를 강점으로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이게 디지털 뉴딜.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이 일자리하고 관계없이 스킬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만 필요하죠. 이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 창출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부분에서 결국 지금 실업 불안 소득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요게 이제 구색용. 그래서 한국형 뉴딜이라 해놓고 실제로 이 뉴딜이 필요한 이런 그야말로 낮은 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아주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이 대기업들 중심의 아니면 자신의 패거리 이해관계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190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28개의 과제인데 자, 디지털 뉴딜에 보면 데이터댐, 진행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원격 의료지. 원격 의료를 왜 정부 돈으로 해줍니까? 디지털 그린 융복합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여러분 이거 이름만 들어봐도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 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총 28개의 과제를 가지고 이것들한테 돈을 퍼붓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가리의 자리에 있다면요. 디지털 그린 다 집어채워버리고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법을 표결해달라. 그래서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이참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겠고 소비도 진작시켜야 되겠고 가장 많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소비 진작시키는 것은 건설업이다. 근데 지금 건설업은 민간 기업 위주로 완전히 평당 3,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한다니까 이거는 투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 계속 지어봤자 솔직히 말하면 투기의 대상으로 서민들은 더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국가가 평당 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싱가포르처럼 주택청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사 시공 능력을 가진 작은 건설회사, 즉 대기업이 따가지고 하청 주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 다 공사를 직접 주겠다. 건설비는 평당 350만 원이다. 땅하고 설계부터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할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공사를 주는 거예요. 대신 그 공사에 엄청난 인력들을 다 고용해라.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아파트 짓는다고 현장에 장비부터 다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 지을 때 엄청난 그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또 투입되겠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물자들이 5만 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가 국가에 엄청난 뭡니까? 순수한 GDP 성장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업만큼 확실하게 전후방 연관 효과가 두드러진 데가 어디 있어요? 아마 아파트 짓는 게 가장 고용 창출과 또 소비 진작의 투자 효과에 이 성수 효과가 높은 산업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파트를 수백만 채를 지어간다. 이렇게 하면요. 그걸로 이제 집값도 안정되고 그야말로 고용 창출도 되고 중소건설사들 살아남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되고 또 이 건축 자재 하청 협력사 이런 거 다 살아나 인테리어사도 살아나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참에 루스벨트는 후보댐을 남겼잖아요. 미국의 그 뭡니까 네바다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보면 거대한 후보댐 있잖아요. 저도 거기 옛날에 가봤어요. 그거 보면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이 대공황이 와서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없으니 여기 일을 시켜서 이 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수력 발전도 되고 그 네바다가 사막지대잖아요. 그 사막지대에 물도 공급하고 꼭 먹고 알 먹고다.
그 지금 이런 거 만들어야지 언제 만들겠느냐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90년 전에 어마어마한 큰 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서부 지역이 원래 황량한 사막이었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요. 근데 거기 요즘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사막 곳곳에요. 그런 그때 수로 시설 등을 개선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한국형 뉴딜은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마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라고 이 문가리가요, 정말 국민들을 이 완전히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문가리의 한국형 뉴딜, 스마트 그린 뉴딜이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고 정말 이 경제 위기에 필요한가, 아니면 문가리와 가까운 이 IT 회사들, 대기업들을 이해관계를 정부 예산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또 문가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집착하는 태양광 풍력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 있는 동안에 코로나 핑계대가 예산 써서 죽어가는 서민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그 핑계대고 사회 안전망 해갖고 눈꽃만큼 그 20몇 쪽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 볼 때 떼주고 나머지는 저거들끼리의 이해관계에 돈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21조 3천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에너지, 환경, R&D 등의 예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데이터, 5G, AI에 5조 4천억을 투자한다. 이거 기업이 해야지요. 한국이 미국처럼 정부가 기술 개발해서 민간 기업에 주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는데 그 돈으로 개발하라고 해야지요. 왜 정부가 이런 돈을 줍니까? 온라인 의료, 교육, 비대면 산업에 5천억을 투자한다. 전기차, 수소차에 11만 6천 대를 보급한다. 정부가 왜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해 줍니까? 그건 현대자동차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일회성 관제 사업에 돈만 내버릴 가능성이 크고, 경제학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부작용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디지털 분야 인재 2만 명 양성한다면서 디지털 융합 캠퍼스 사업에 또 1,000억을 배정했대. 그거 참 진짜 기가 찬 실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쿠폰 상품권 살포로요 20조 원의 민간 소비를 창출한다고 또 돈 뿌린대요.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바우처 쿠폰으로 1조 8천억, 3조 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에는 15조를 뿌린다는 겁니다. 바우처 쿠폰도요, 국민 절반이 2,400만 명한테 뿌리겠다. 그래서 농산물, 외식, 숙박에 할인 혜택을 준다. 올 8월 달에 하려다가 못한 것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뿌려봤자 그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뿌려봤자 성수효과가 30%, 14조 뿌렸는데 4조 원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고, 안 뿌렸어도 소비했을 건데 뿌린 바람에 하려고 하던 소비도 다 스톱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돈 쓸 때 지금 엄청난데 돈 없다면서 현금 복지를 펑펑인데, 국방 분야에서 3조 8천억의 장병 사기 진작 7종 패키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월급을 12.5% 올려주고, 군에 월급 그거 받으러 군대 갑니까? 그리고 23만 5천 명한테 10만 원씩 1년에 자기 개발비를 주고, 10만 원 준다고 자기 개발돼요? 그리고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54만 천 원에서 60만 9천 원이 되고 매달 만 원씩의 이발비도 지급한다. 옛날에 군의 머리는 군인 중에 이발병이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발소 같은 데서 있다가 와서 그 이발병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발비도 주게 생겼어요. 연락소 폭파한 북한에도 남북협력기금 377억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세수가 줄어서 재정 건전성은 급속히 악화되는데요.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 빚이 공공기관 부채가 지금 이거는
통계에 포함 안 돼요. 나라 빚대로. 4년 뒤에 6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문가리가 이 짓 하는 데는요. 저렇게 돈 쓰는 부분을 잘한다고 박수 치고요. 선거 이기게 해준 국민도 공범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주가 같이 우리가 소고기 먹고 놀았으니까 우리 다 공범이에요. 자, 나중에 문가리는 사고치고 집에 가면 그만이고 이제 빚 갚는다고 공범인 우리가 개고생하게 생겼습니다.